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서울 서밋에서 이 파이네트워크의 파운더들이 있었던 얘기. 음, 네, 나스닥이나 코스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든다라는 거는 샤인 측에서 했죠. 결국은 이 파이네트워크하고 사인네트워크, 이 블록체인 기술 회사들이 나누는 얘기인데, 이, 이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하고 이 사인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아,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왜 만났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앞으로 둘이 만나서 뭘 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데, 샤인 네트워크하고 파이 네트워크가 만난 거는 그냥 뭐 기술 얘기가 아니라, 이게 블록체인이 분명히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바꿨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을 바꾸는데, 자, 그러면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실생활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뭐 측면은 뭐 물론이고, 이 사람들이 꿈꾸는 더 큰 그림,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과제들. 그래서 이제 파이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우리는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다. 지금 노드가 35만 개나 된다. 이게 레이어 1 자체 레이어 1 그 기반 블록체인인데, 노드가 35만 개가 된다는 거를 상상이 가능하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6천만 명 이상이다. 이런 거는 정말로 그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대규모 재벌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이 만드는 게 아니면은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암호화폐 회사고 뭐 가격도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6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다. 이게 두 회사가 만난 그 가장 그런 핵심적인 어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앱 스튜디오 하면서 이제 개발자 플랫폼으로 이제 SDK,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죠. 이런 거를 그냥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언어든지 개발자들이 프로가 아니면서도 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꼭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IT하고 IT가 굉장히 유럽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만으로도 앱을 만 수 있는 거, 이런데 집중한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파이 앱 스튜디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했는데 AI 기반 앱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했죠. 코딩을 몰라도 정말 앱을 만들고 배포까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파이 경제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도 해야 되겠다. 파이 경제학교에서 뭐 파이 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다양한 경험도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거는, 예전에 이제 케이팝은 그냥 10대, 20대들이나 듣는 음악, 만화 영화도 그냥 아이들이나 보는 10대 이하 아이들이나 보는 그 패러다임을 깨버렸죠. 그러면서 노인네들, 엄마들, 뭐 케이팝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됐는데, 예,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뭐 실용성 중심 생태계라고 그러지만, 이게 실용성이 어떤 실용성이냐라는 거죠. 어떤 실용성이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저 같으면은 1990년도 중반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나온 다음부터는 제가 알던 음악과는 너무 다르고, 한동안 70, 80 음악만을 듣다가 이번에 이제 케이팝 디먼 헌터스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음악과도 저와
벽이 허물어져서 예전에 뭐 BTS도 좋고 뭐 블랙핑크도 좋고 그런 음악들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역겹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죠. 바로 앱 스튜디오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수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킬러 앱이 된 건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샤인이라는 데는 더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반밖에 안 된 회사인데 목표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암호화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 그리고 암호화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네들보다 먼저 만드는 회사인 파이네트워크에서 23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파이 맵을 가지고서 해보니까 거진히 200개국이 참여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던 회사라는 거죠. 암호화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려면 각 국가나 정부랑 협력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신원 인증 뭐 시스템 뭐 그다음에 사람들을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국가들의 방어선 그러니까 뭐 중국만 해도 그 말리 방화벽이라 그래 갖고 뭐 이번에 네팔에서는 그거 막았다가 뭐 데모도 났고 이란도 뭐 하면 걸핏하면 맞고 북한도 맞고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약간 정치적인 거지만 이제 돈 같으면은 암호화폐 같으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외환 자유화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국가 간에 이게 장벽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암호화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앞으로는 뭐 암호화폐 많이 쓰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보면은 각국 정부랑 하려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신원인증 인프라 같은 거를 구축해야 되는데 국가 단위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정책적으로도 어렵고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그 파급력이 정말 엄청나는데 이게 단순히 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국가 운영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파이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만났는데 그래서 암호화폐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 샤인의 목표다. 그런데 두 번째 목표가 얘네들이 암호화폐를 세계 최대의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안에 나스닥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지금 구축 중이다. 이게 발상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물론 시장은 개인들이 만들죠. 뭐 암달러 시장도 있고 뭐 암표 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어느 나라의 증권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이 처음이죠. 거래소가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뭐 동네 건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이건 초창기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방향이 잡혀갈 텐데 아무튼 5년 내지 10년 내로 나스닥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나스닥이 보니까 1971년도 2월 8일 날 세워졌고 뉴욕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나스닥이 생겼는데 생기기는 참 일찍 생겼더라고요. 1971년도에 생겼더라고요. 40개 회사 갖고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통 코인 거래소도 처음에 이제 코인 몇 개 갖고 했죠. 그렇게 컸죠. 그런데 그런 뭐 구멍가게 같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스닥 같은 이런 거를 5년 내지 10년 내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통적인 시장 나스닥, 코스닥, 뭐 한국 증권거래소 같은 데가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자금 조달하고 엄청나고 원대한 목표잖아요. 이건 뭐 기술 경쟁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암호화폐가 가진 어떤 그 투명성이죠. 접근성 이런 게 더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샤인이더라고요. 여기랑 만난 거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기존 금융의 어떤 권력 구조, 월가 같은 권력 구조. 한국은행이나 일본은행도 한국 정부에서 한다고 할 수 없고 일본 정부에서 한다고 할 수도 없죠. 어딘가 보이지 않는 데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전매청 같은 데서 담배 같은 거 하게 보게 되면 각국 담배 만드는 회사가 다 있는데 전 세계가 똑같이 어느 날부터 담배 피면은 병 걸려서 곧 죽는 것처럼 같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실어버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도 그런 네트워크에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뚫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성공을 했고 그런 걸 뚫고 암호화폐 시장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술을 통해서 그런 기존 금융 어떤 권력 구조 자체를 대체한다 혹은 보완한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런 게 가능해? 기존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나 안정성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어?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은 안 되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은 안 되고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파이는 6천만 명이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비전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투명성, 접근성 이런 거란 거죠. 파이 네트워크와 사인 이런 걸 했는데요. 참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암호화폐 그 이상의 가치, 사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었던 게요. 이 사람들이 뭐 말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니콜라스 박사하고 이 청대와 팡 어떤 특별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뭐를 암호화폐를 한 게 아니라 쇼핑몰에서 아이디어를 했다고 그래요. 쇼핑몰에서 아마 제가 어디 청계산에 어디 밥집을 갔다가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돼서 뭐 현찰도 안 돼요. 뭐 은행 계좌로 이것만 하는 거면 돼요. 뭐 카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던 것처럼 아마 그런 걸 봤나 봐요. 쇼핑몰에서 하면서 이게 암호화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7년 전쯤에 이렇게 2018년도에 이 부부가 그런 걸 만나고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한 100명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나 해라 그러면서 다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이 암호화폐 그러다가 이제 3.14 시간당 3.14를 준다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1000명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이게 암호화폐가 성장하는 게 좋으니까 해봐라가 아니라 사람들은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하는구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고생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뭐 하고자 하는지도 사실은 잘 처음엔 몰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이제 사실 뭐 솔직한 얘기죠. 이러다가 이제 백서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제서야 냈다라고 해요. 처음부터 비트코인처럼 이제 백서를 만들고서 시장에다 뿌린 게 아니라 그것도 백서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게 아니라 8명이 이제 그걸 돌려가면서 그 백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백서를 만들고 백서에다가 비전을 담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자기네들이 설명하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다가 이제 비전을 담은 백서를 작성했는데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이런 거를 한국에선 처음 한 게 이제 호암 이병철이죠. 처음엔 그냥 장사하고 돈 벌고 이러다가 사훈이라는 걸 만들죠. 사업 보국, 사업을 해서 국가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뭐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인재제일, 사업 보국, 뭐 인재제일, 뭐 이런 거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1980년도 초반에 일본에서 사풍, 그 회사의 풍조. 그래갖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도 각 집에 가훈 걸어두기가 아주 뭐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이제 자기네들의 삶의 목표 같은 걸 정하는데 이 부부도 파이네트워크를 처음에 그냥 하다가 나중에 백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백서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근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대요. 참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그리고 그 백서 그러니까 뭐 그냥 닥치고 돈 벌자 이런 사람들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 번다 이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들의 이런 얘기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구상하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야 이거를 잘 하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230개국 각국 정부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섰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죠. 야 이거를 하면 각국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 이거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네. 이런 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행복하고 짜릿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사꾼하고 사업가랑 다른데 이제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바뀌는 거죠. 그럴 때 그 창업 이념이라든가 이런 백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때까지는 기술쟁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이런 기술이 실제 세상의 문제를 푸는데 쓰일 수 있겠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정부 데이터를 온체인에 올려서 투명성을 높인다 이런 거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직원들 자체들끼리의 반대도 많았다고 해요. 아니 암호화폐 만들었으면 빨랑 우리도 돈 벌고 똑똑한 사람 뽑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철학만 갈 거냐 이런 반대도 굉장히 많았고 이 방식이 맞냐. 그리고 기존 암호화폐의 그 정형화된 툴 그거를 이제 쿠키 커터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과자를 이렇게 똑같이 자르는 거죠. 쿠키 커터가 있는데 남들이 하듯이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뭐 특별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도 솔직히 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을 이 사람들이 했다. 이제 이런 거. 처음에는 기술 매니아들 중심으로 다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거 했다. 원칙대로 했다. 그래갖고 1,400만 명 이상의 KYC를 했는데 이런 방식 때문에 외부에서 저것들 데이터 모아갖고 뭐 팔으려고 그러는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내부 반대도 있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다. 남들과 다른 사업이.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인이 나스닥을 대체하는 큰 금융시장을 만들 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엄청난 야망을 가진 젊은 사람들, 미래를 볼 수 아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사인 측에서 나왔지만 나스닥이나 코스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고 그 금융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파이 같은 KYC 방식, 파이 같은 풀뿌리 전략, 이런 것들. 참 멋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